반갑습니다. 어, 닉, 밴드에서 내 다리가 보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울산에서 사업 중인 임건후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계기는 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동영상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 강사가 아니고 동영상을 전문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색하고 좀 부끄러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소 불편하거나 좀 이해가 못 되시는 분들은 밴드에 개인 채팅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 내용은 온전히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요걸 가지고 뭐 설명을 드릴 그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본인이 우리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참고하는 정도만 이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MFC 환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우리 MFC 플랫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MFC 플랫폼에 가장 중요한 거 크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GRC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신규 계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신규 계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MFC 플랫폼이란 것 자체가 신규 계정이 등록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회원이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신규가 계정을 만드는 것이든 어쨌든 신규 계정이 있어야 플랫폼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신규 계정이 없다고 한다면 플랫폼은 멈출 수밖에 없죠. 예.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계정 말고 다른 사람은 또 뭐 GRC 매도 구매 이런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GRC 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GRC가 매도 안 되니까 지금 많이 답답하신 거 아닌가요? 한 4, 5개월 정도 됐나요? 한 5, 6개월 동안 그렇게 답답하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RC 매도가 안 되니까. 왜? GRC 매도가 안 되니까 M 크레딧이 안 들어오니까 현금화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GRC 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MFC 플랫폼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M 크레딧 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 크레딧 환전이 잘 되면, 문제없이 잘 되면 MFC 플랫폼은 저절로 굴러갑니다. 저절로 굴러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동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겠죠. M 크레딧 환전이 잘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MFC에 대한 신뢰도, 건전성, 투자에 대한 건전성, 요게 상당히 강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환전이 잘 되고 현금화가 잘 되는데 누가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렇죠? 현재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사업자분들께서 문제는 GRC가 매도가 되지 않고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 돈이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 다 사업자들이 주춤주춤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M 크레딧 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M 크레딧 환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M 크레딧 환전을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제 생각을 또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MFC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MFC 플랫폼, 우리는 광고권을 구입을 하고 이 광고권에 따라 우리는 GRC를 증정을 받게 되죠. 그쵸? 2019년 4월 그때 언제죠? NEV가 3차 증정되기 전에는 4차 증정되기 전에
80원쯤 0.38까지는 GRC 1000달러를 구매를 할 수 있었죠. 그쵸? NEV도 함께 구매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NEV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NEV만 가지게 됐고요. 그쵸? 근데 요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증정을 받게 되고요. 이 증정을 받으면 우리는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매도 진행은 본인의 개인 차이가 다 있습니다. 언제 진행을 할지는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 매도에 따라서 우리 MFC 플랫폼에 뭐가 생기죠? M 크레딧이 생깁니다. 몇 프로? 55%. 예. 내가 매도하는 GRC나 NEV의 55%가 매도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나의 M 크레딧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M 크레딧을 우리는 결국 환전을 해서 현금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M 크레딧이 어떻게 환전을 진행을 했었는지, 예전의 방식,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방식,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M 크레딧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GRC를 NEV를 매도해서 M 크레딧이 발생이 됐으면, 예전에는 이 방법밖에 없었죠. P2P 거래. 즉, 두 가지 방식이죠. M 크레딧으로 또는 월렛으로 거래를 하는데, M 크레딧은 마켓에 내놓고 마켓 판매죠. 그쵸? M 크레딧 마켓 판매. 마켓을 판매를 했을 때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월렛으로 바꿔서 스폰서를 통해서 현금을 바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룹에 속해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스폰서를 통해서 하셨을 거고요. 개인 혼자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마켓을 통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잠시 있었던 가상화폐 쪽의 환전. 뭐예요? 13.3%의 수수료를 내고 USDTK로 전환을 해서 WCG 지갑 월렛을 보낸 뒤 요거를 거래소로 보내서 토큰을 구매하고 그 토큰이 한국 거래소로 넘어와서 매도를 통한 현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건 지금 당분간 닫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NEV 정책이 시행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RS 정책이 토큰으로 구매가 되면서 그 토큰이 지갑으로 가고, 지갑에서 다시 거래소, 다시 토큰을 매도함으로써 한국 거래소로 보내지고 그것이 현금화가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회원들은 거의 요 P2P 거래 거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죠. 뭐 그러면 이제 요 자세한 요 내용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P2P 월렛 환전이에요. 월렛 환전인데 요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한번 봅시다. 자, 본인이 있어요. 이 검은 검은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신 이제 회원님이라고 봅시다. 여러분들 듣고 있는 회원님들이 보시고, 자,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여자분이 내 스폰서예요. 스폰서. 나를 소개하신 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환전해주는 클럽장 또는 그룹장, 일반적으로 많이 센터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본인이 GRC나 NEV를 가지고 있을 때 요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MC, 즉 M 크레딧이 발생이 되죠. 55%. 55%가 어디요? 월렛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MFC 플랫폼에서 계정 관리해서 M 크레딧을 월렛으로 바꿔줘서 요 바꾼 월렛을 스폰서한테 파는 거죠. 자, 왜 1100원일까요? 파는 거는 우리 플랫폼에서 봤을 때 이 파는 게 1100원, 그쵸? 1100원. 그리고 구매할 때는 13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 월렛을 파는 게 내가 스폰서가 필요해서 파는 게 아니죠. 그쵸? 스폰서가 필요해서 파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환전을 하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스폰서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팔니까 11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스폰서를 통한 월렛 환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지하실 NAV 똑같이 있습니다. 요거를 매도하면 MC, M 크레딧이 발생이 되고, 요거에 근데 만약에 본인이 새로운 사람한테 이제 MFC 플랫폼을 내용을 설명을 해줬죠. 해주고 나면 이 사람이 내용을 들어보고 아 괜찮다, 투자할 만하다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하겠죠. 계정 등록한다 말을 합니다. 말하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월렛으로 1300원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파트너를 통한 월렛 환전인 거죠. 그럼 이제 파트너는 이 사람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월렛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진짜 좀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있죠. 자, 본인이 GRC 계정에서 MFC 계정에서 매도를 해서 5000M 크레딧을 만들었다 칩시다. 만들었다 쳤을 때 요게 이제 5000 월렛으로 본인이 스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정에서 스폰서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월렛으로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 이 월렛으로 바꿔줘야 스폰서한테 전송이 가능해요. 우리 통장에서 통장으로,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주듯이 월렛을 돈을 보내줄 수가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월렛을 스폰서한테 1100원에 넘기게 되는 거죠. 판매하는 겁니다. 본인이 팔게 되고, 그러면 스폰서는 요거를 5000이니까 5000 곱하기 1100 해서 550만원을 이제 본인한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폰서 환전이고요. 이제 파트너 환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5000MC가 있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고 지인한테 또는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서 받은 사람이 계정 등록 5000짜리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돈을 들고 옵니다. 650만원. 왜 650만원이다? 달러를 구매할 때는 1300원이다. 그래서 650만원을 주고 이 사람은 5000MC를 가지고 월렛으로 바꿔서 파는 건데, 실질적으로 월렛이 신규 계정한테 가지 않죠. 왜? 신규인 회원은 계정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요 사람의 계정을 등록해줬는데 이 5000달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M 크레딧이나 월렛으로 이제 뭐 신규 계정을 등록을 하면 스폰서 환전할 때보다 달러당 200원의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5000달러일 때는 100만원의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켓 환전인데요. 마켓 환전. MFC 플랫폼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회원이 있고요. 이 여러 명의 회원은 전부 다 M 크레딧 마켓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게 5000MC, 5000M 크레딧 있을 때 마켓에 내고 싶어요. 내고 싶은데 5000달러만 낼 수 없죠. 플랫폼의 규정상 5000달러를 팔기 위해서는 500달러의 M 크레딧을 수수료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마켓에 매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0달러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요거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이 M 크레딧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예쁜 사장님께서 이렇게 M 크레딧을 구매를 했을 때 구매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650만원 또는 605만원 그 기준이 있습니다. M 크레딧에 가보면 내가 요것을 구매할 때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의 605만원이 많이 되죠. 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2주가 지나기 전에는 650만원으로 표시가 되고요. 2주가 지난 후에는 605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2주가 지난 후에 사고 싶어 하겠죠. 물론 플랫폼에서 달러가 모자르는 상황, 즉 풍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 물론 650만원이라 주고 사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달러가 좀 남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650만원을 주고 살려고 하지 않죠. 왜? 2주만 있으면 605만원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605만원을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을 하고, MFC 플랫폼 안에서 M크림 마켓에 내가 승인을 눌러주게 되면, 승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M크레딧이 구매자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M크레딧의 형태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월렛으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자, 월렛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5,500이 아니고 5,450이 들어오죠. 50은 수수료로 빠졌다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구매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판매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5,450만 구매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구매자는 5,450에 대한 금액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 수수료는 원래 판매자가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5,450) 곱하기 1,100원 599만 5천원, 즉 5,500달러를 넘겨서 1,100원의 환율 50달러의 수수료를 빼고 599만 5천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죠? 예. 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원 수수료 생각하시고 파는 사람이 그냥 버리시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구매하시는 분은 계정 5,000달러짜리 계정을 등록하고도 450원이 남는 거죠. 그쵸? 요게 마켓 환전이고요. 가상화폐 환전을 볼게요. 자, 가상화폐는 기존에 USDTK 환전이 됐었는데, 이 USDTK라는 게 잠깐 열렸다 닫혔어요. 실질적으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회사에서 일단 야심차게 내어놨는데 가격이 너무 내려갔다던가 뭐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금 다시 닫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방식이 어떻게 진행됐었냐면, M크레딧을 마켓에 USDTK 판매를 하는 거예요. USDTK로 판매. 이렇게 13.3%의 수수료를 떼고, 즉 뭐예요? 5,000달러를 팔기 위해서 5,665, 즉 665달러의 수수료를 더 내야 되는 거죠.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USDTK로 환전이 돼서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 나의 WCG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WCG 지갑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WCG 지갑에서 내가 유넥스로 보내게 되는 거죠.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블록체인이니까요. 전송을 하면 유넥스 안에서 USDTK를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리플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으로 바꿔줘서, 즉 USDTK로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해서 한국 거래소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쵸? 한국에 없는 코인이 전송이 안 되듯이 MBI 코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한국 거래소에 MBI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온 거래소, 물론 고팍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뭐 코빗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거기서 내가 받은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게 되면 현금이 되고, 그 현금을 출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 쓰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은 닫혔죠. 그쵸? 닫혀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가상화폐 환전 중에 토큰 RS, 즉 NEV 정책이 시행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토큰 RS라는 것으로 환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이제 NEV가 증정 및 귀영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RS를 만들죠, 그쵸? 증정할 때 10%부터 50%까지 총 5번에 걸쳐서 RS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귀영될 때 30%가 RS로 넘어갑니다. 물론 10% 수수료는 떼고요. 그 다음에 이 RS로 넘어간 것들은 MBI 코인을 M코인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MBI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정식 공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RS를 가지고 달러로 받을 텐데, RS로 이 RS를 상장되어 있는 토큰을 사게 해줄 건지, 아니면 비상장, 아직 상장 안 된 토큰을 구매하게 해줄 건지, 패키지로 구매하는 거 있죠. 예전에 우리 두리안 토큰이나 MAD 토큰처럼 한 세트 3,333달러 이렇게 구매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줄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발표가. 어쨌든 결국은 토큰을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방에 사든 뭐 패키지로 세트로 사든, 세트로 산 게 뭐 33개를 분할이 되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토큰으로 지급을 받게 될 텐데, 이 토큰은 다시 또 WCG 지갑으로 가야 되고요. 전송을 해야 되죠. 그쵸? 바로 거래소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보낸 WCG 지갑으로 보낸 것들은 다시 유넥스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유넥스로 전송을 해서 이 유넥스에 있는 M코인을, MBI 토큰을 테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 M코인을 판매를 하면 테더가 발생이 되겠죠. 그쵸? 테더가 발생이 되고, 이 발생된 테더로 다시 비트코인,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토큰들을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주면 아까처럼 똑같이 코팍스나 한국에 있는 거래소로 넘어와서 요거를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현금이 되는 거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과정을 걸치는 거예요. 자, 보셨다시피 이 가상화폐 토큰 관련해서는 과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RS 정책 관련해서 아직 발표도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르신들, 지금 대부분의 MBI 회원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50대 이상이 많거든요. 60대 넘어가시는 분도 많고, 저희 사무실에는 80대 되시는 분도 있으세요. 70대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과정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요. 컴퓨터를 다뤄야 되는데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세요. 그래서 이 환전 방법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코인에 투자할 목적으로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회원들한테는 불편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4개 정도를 가지고 봤을 때 한번 장단점 한번 따져봅시다. 물론 제 생각인데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가 빠졌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뭐 올리든지 할게요. 자, 총 4가지죠. 월렛, 마켓, USDTK, 토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장점 볼까요? 월렛을 환전을 하게 되면 장점은 있어요.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형성되어 있다. 즉 신규 계정. 이 신규 계정은 무조건 현금으로 들고 오는 계정을 말합니다. 본인 달러로 삼출하는 계정 말고요. 그 현금으로 들어오는 신규 계정과 그 월렛이나 M 크레딧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환전이 빨리 됩니다. 그쵸? 바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환율이 높습니다. 어떻게? 1100원의 환율이 적용되죠. 우리 MFC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환율은 1100원입니다. 맞죠? 그거를 지켜줘야 욕 안 먹는 리더자가 됩니다. 환율은 흐리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 자, 본인이 속하지 않은 레그, 즉 내 그룹, 우리 일반적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속하지 않은 레그의 회원에게는 전송이 불가하다. 즉 보세요. 본인 A에 있는 사람이 본인사나 A에 있는 회원이 M 판매를 지하철 판매를 해서 M 크레딧이 생겼어요. 근데 본인 회원 B에 본인 B 쪽의 회원이 또 계정을 만들려고요. 또는 신규가 들어와. 그럼 A 라인에 있는 사람을 크레딧을 B로 바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B 라인 쪽으로. 나를 통해서 B로 내려줘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즉 올렸다가 다시 내려줘야 되는 거죠. 즉 타 라인과 환전이 불가능하고 상위 스폰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뭐요? 스폰서가 있어야 환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월렛은. 그래서 스폰서가 없는 분들, 스폰서가 싫어서 나오셨거나 아니면 스폰서가 도망갔거나 하시는 분들은 환전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신규 계정이 없을 때는 환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계정, 즉 현금 등록이 없을 때는 환전이 불가능하고요. 3730 계정 많아도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3730은 환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자, 두 번째 마켓 환전입니다. 마켓 환전 또 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형성인데 월렛하고 할 때도 비슷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형성됐을 때 빠른 환전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마켓에 낼 때는 전화번호를 적죠. 그쵸? 옛날에는 안 적었는데 요즘 거의 다 적더라고요. 그거는 전화를 통화를 해서 직접 바로 승인과 입금과 그 절차를 바로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적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높은 환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얼마요? 1100원부터 1300원, 1180원까지죠. 그쵸? 뭐 5450에 대해서 650만원까지 받게 됐을 때 뭐 한 정확하게 따지면 1192원인데 보통 1180원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환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월렛과 달리 스폰서가 없어도 모든 회원 간의 레그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P2P 거래가 가능한 거죠. 예. 단점을 보자면 월렛 계정과 마찬가지로 신규 계정, 즉 현금 등록하는 신규 계정이 없을 때는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마켓 판매 방식을 모르면 되게 불편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했는데 마켓도 어떻게 승인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되게 좀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마켓 판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매하는 방법, 구매하는 방법, 요거를 두 개 다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진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구매하고 입금을 하지 않거나 판매자가 입금을 받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거래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또 그 본사에다 또 메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는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또 그 마켓 거래가 또 잠기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아직. 자, 세 번째로 이제 USDTK 환전이 있고 이제 네 번째로 토큰 환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단점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조금 다른데 USDTK 같은 경우는 M 크레딧이 있을 때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환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스폰서가 없어도 제 스스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죠. 그쵸? 그리고 토큰 있을 때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환전이 가능하고 스폰서가 없어도 스스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즉 뭔 말이에요? 본인이 가상화폐 즉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코인 전송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면 혼자 문제없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쵸? 자, 단점은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요. 13.3%거든요. 마켓에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내가 더 내는 만큼 그만큼 다 받잖아요. 그쵸? 5,500을 낸다 하더라도 10% 수수료 낸다 하더라도 그 10%만큼도 내가 원래서 다 받는단 말이에요. 금액을 쳐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 13.3%는 못 받는 거예요. 즉 5,000달러를 내가 매도를 내는데 13.3%를 더 내야 되죠. 수수료로. 그쵸? 그러면 665달러가 그냥 본사로 갑니다. 본사 수수료로 먹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그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5,000달러만 들어온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쵸?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즉 그 말은 환전의 과정이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전송지 주소 입력을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즉 나의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큰을 갖고 있거나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미 시세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래소 시세요. 그쵸? 가치가 수시로 변동이 돼서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도 있죠. 급락하면 가슴 아프죠. 그쵸? 급등하면 아싸 땡큐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환전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만들었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그쵸? 뭐 스폰서 날아간 사람들 환전 안 되니 마켓도 안 들고 하면 USDTK로라도 저 수수료를 회사에 주고 해야죠. 그쵸? 그거 아까우면 본인이 신규 만들어서 환전하면 되는 거고요.